네, 생생 스포츠 시간입니다. 비록 무관중 경기지만 그 프로스포츠가 개막하면서 팬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오늘 그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평론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먼저 그 하나 프로야구 하나 이글스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요즘 아까 그 팬 한 분이 이제 요즘 뒷목 잡고 쓰러진다고 표현을 하시던데 어제도 그 기아한테 4대3 역전패를 당했는데 최근 그 5연패 그중에 역전패가 4게임 연속 역전패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벌써 이제 10개 팀 가운데 이제 8위로 이제 내려앉았는데 예. 일단 오늘도 지금 기아랑 이제 마지막 3연전 오늘 경기는 제가 이 예. 스튜디오에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3회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예. 4대 0으로 예. 다행히 앞서고 있습니다. 예. 올해 그 하나 이글스 예. 성적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어제 기준으로 2승 6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5연패고 그 중에 4경기가 이제 역전패인데 역전패가 왜 많으냐 이제 많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제 예. 역시 불펜의 난조거든요. 근데 불펜이 어느 정도 난조냐 하면은 하나의 그 마운드의 그 평균 자책점, 그러니까 9이닝 기준으로 이 정도 점수를 준다. 이 하나 마운드 평균 자책점이 3.71점입니다. 예. 선발만 보면은 굉장히 우수해요. 예. 10개 팀 가운데 1위입니다. 선발진의 평균 자책점은 2.56이거든요. 자, 그런데 또 불펜진의 평균 자책점을 따져보면은 6.04점으로 확 차이가 나죠. 예. 이게 수치로 드러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선발이 잘 버텨주고 있는데 이 불펜이 빨리 이 조기에 이 수습이 돼가지고 다시 정리가 돼야지 되거든요. 예. 타자는 한 시즌 지켜보다 보면 흐름이 있어요. 아무리 잘 치는 타자도 어느 한순간에 슬럼프를 겪고 여기서 다시 이제 극복해가지고 나오는 이 사이클이 있는데 투수들은 쉽지가 않죠. 네. 이런 면으로 봤을 때 한화의 이 출발이 좋지가 않았고 그리고 올 시즌 일정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초반에 승수를 많이 잃어버리면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을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힘들겠죠. 예, 그래서 좀 불리합니다. 올해 그 하나 투수진 보면은 좀 그 기대가 큰 선수가 따로 있을까요? 아까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예. 그 하나 팬, 그 뒷목을 잡고 있다. 이 하나 팬은 세계가 인정을 했죠. 예. ESPN에서도 하나 팬의 열정만큼은 최고다 인정을 했고요. 예, 예. ESPN이 이 미국의 스포츠 전문 채널입니다. 이 예. 개막전을 중계해서 그런지 서폴드 선수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네네. 완봉승 건졌죠. 예. 이 서폴드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 장시환, 김민우 선수 선발진은 계속 좋은 호투를 보여주고 있죠. 예. 여기에 잠시 잠시 이 부상 때문에 빠져 있긴 하지만 이 체드벨 선수가 심각한 부상은 아닙니다. 예. 때문에 곧 복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은 선발진의 평균 자책점은 KBO 리그에서 1위라는 수치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있죠. 예. 그런데 하나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팀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 불펜의 힘이 아니라 선발로 앞서가는 팀이 있거든요. 롯데도 그런데, 근데 롯데는 타격이 터져주니까 예. 선발진이 이 막아주고 이 중간 불펜보다도 타격의 힘으로 고비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타격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불안하죠. 이제 그러니까 또 타격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투수진이 흔들리면 타격이 좀 이제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예. 지금 중심 타선이 지금 2할 때 이하의 그 저조한 타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좀. 하나의 그 팀 평균 타율이 2할 6분 7리거든요. 예. 어제 기준으로 해서 2할 6분 7리면은 10개 팀 가운데 이제 그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이 팀 평균 타율이 6이거든요. 근데 예. 문제는 뭐냐 하면 올 시즌 이 프로야구 개막하고 난 다음에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홈런이 갑자기 지난해에 비해서 많아졌다. 이 공인구는 그대로인데 이거 반발력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홈런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하나의 중심 타선의 폭발력이 약하죠. 그래서 네. 하나 같은 경우에는 팀 홈런이 꼴찌입니다. 4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중심 타선에 터져줘야 될 이 폭발력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성열 선수, 김태균 선수 좀 상당히 좀 부진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송강민 선수 혼자서 제 몫을 해주고 있는데 뭐 김태균이나 이 중심 타선에서 있는 선수들은 뭐 타선을 재배치하고 이런 뭐 일시적인 효과는 누리고는 있지만 처방책은 내놓고는 있지만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타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순간에 사이클을 타고서 자기 감을 회복하는 경우도 많이 예.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축구 얘기로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대전 하나 시티즌이 이제 9일 날 창단 후에 첫 경기를 가졌는데 수원 FC를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그 허정무 이사장께서도 이제 올 시즌 기대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첫 게임. 대전 하나 시티즌 예. 올해가 기회죠. 예. 네, 기회란 뜻은 뭐냐면은 1부 리그 복귀, 1부 리그 승격을 위한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경쟁자는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올해 2부 리그 K리그 2에서는 대전 하나 시티즌하고 경남 FC 그리고 지난해 1부 리그에서 강등된 제주 유나이티드가 3강으로 지목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 팀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난 시즌 끝나고 대전 하나 시티즌은 황선홍 감독 그리고 이 제주는 남기일 감독 그리고 이 경남은 설경 감독을 새로 교체했고요. 또 구단에서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서 대폭적인 전략 부강을 해냈습니다. 선수들 많이 영입을 했죠. 이런 팀 상황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 다른 팀하고의 전력 차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대전과 경남과 제주 3강이 1부 리그 티켓 적으면 1장, 많으면 2장. 을 놓고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경기 승리도 굉장히 좀 극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예. 추가 시간에 막판에 박용지 선수가 VAR 판독 끝에 이제 골로 인정을 받으면서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아까 저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그 안드레 루이스 선수, 예. 박용지 선수, 이제 바이오 선수, 그리고 골키퍼 김동준 선수 굉장히 우수하게 이제 활약을 펼쳤거든요. 눈여겨볼 만한 선수와 팀워크 좀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일단은 그 대전 하나 시티즌은 선수 개개인의 면면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충분히 1부 리그에 도전해볼 만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이 제주와 경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핸디캡이 있는데 지난 1월에 창단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수한 선수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새롭게 창단하면서 황선홍 감독의 색깔을 내야지 되는데 이 색깔이라는 게 조직력이잖아요. 예. 조직력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저는 부족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코로나19 때문에 개막이 연기된 게 대전으로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안드레 루이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히 이 활동의 폭이 넓고 슛 결정력도 있는 선수인데 대전 구단이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뽑은 선수입니다. 기대가 예. 당연히 가죠. 근데 예. 가는데 이 루이스 선수하고 바이오 선수도 지난해 전남에서 뛰면서 후반기에만 10골을 넣을 정도로 예. 골 결정력이 있거든요. 각각의 우수한 공격수가 아니라 이 두 선수가 원톱이나 또는 투톱. 이 원톱일 경우에는 바이오 선수, 루이스 선수는 측면과 예. 중앙 오고 가는 이런 호흡을 얼마나 많이 맞추느냐에 따라서 골이 달라질 거라고 보죠. 유기적인 플레이가 좀 그러니까 바이오와 루이스 선수였던 이 유기적인 플레이 이것을 이 대전의 공격력 지표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전 하나 시티즌이 이제 일요일에 홈 개막전을 갔습니다. 근데 상대가 또 이제 충남 같은 뭐 충청권에 있는 아산 FC. 아산 FC도 뭐 경찰청 산하 무궁화 FC에서 이제 시민 구단으로 올해 이제 바뀌었는데 이 두 팀의 그 관전 포인트 좀 지목을 해주신다면 어떤 점을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역의 라이벌이라고 해도 괜찮을지는 모르겠는데 아산 FC 입장에서는 이 대전 하나 시티즌에 이제 도전을 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예.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대전 하나 시티즌이 앞서간다라고 보고요. 때문에 대전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홈 개막전이기 때문에 이겨야 되는 경기이고 예. 객관적인 전력을 보더라도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대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관전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안드레 선수와 바이오 선수의 어떤 그 콤비 플레이가 어느 정도 화력을 발휘하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황선홍 감독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간결하고 스피드한 공격 전개 이것을 위해서는 미드필드의 그 박진섭 선수하고 조재철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이 두 선수가 얼마나 간결하고 빠르게 미드필드에서 공격으로 전개를 펼쳐주는지 이것을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생생스포츠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동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